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하는 주제는 축구 팬들에게는 흥미진진한 한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화려한 무대에서 두 팀, 토트넘과 울버햄튼 간의 격돌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두드러진 이야기와 매력을 가졌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황희장과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친숙한 얼굴들이 맞붙는 코리안 더비로 불릴 만큼 흥미진진한 대결이었습니다. 황희장은 이 시즌 6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화려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손흥민은 8골과 1도움으로 토트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통해 두 팀의 전략과 수비 라인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역습팀으로 평가받는 울버햄튼은 상대편의 수비 라인을 노려 공격을 펼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낮게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방에 남아있는 선수로 빠른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를 막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반도벤의 부재로 다이어나와 애슐리 필립스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황희찬을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활약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의 골이 경기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지 기대와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는 꿈같은 순간을 선사하며 두 팀의 열정과 스킬이 어우러진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축구는 언제나 예측 불허의 스포츠이며 이 경기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팀의 경기를 응원하며 더 많은 스포츠 열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토트넘은 다이어, 벤 데이비스 등의 주요 선수들을 소폭 제외하고 나섰는데, 이는 의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강력한 공격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패스가 크로스로 연결되어 골로 이어지는 순간은 정말 눈에 띄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패스로 스키보이가 골을 넣어주어 토트넘은 경기 초반에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다이어나와 함께 활약하는 존슨이 왼쪽 측면을 돌파하며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기 초반의 화려한 공격을 보면서 토트넘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디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선제골을 기록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경기의 전개가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의 보다 확고한 리드가 이뤄졌습니다. 경기 중에는 골로 감독의 감정 표현도 포착되었는데, 그의 열정과 긴장이 경기의 재미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축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경기는 더욱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오늘의 경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했고, 두 팀의 열정과 경기력을 통해 우리는 축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더 많은 화려한 순간들을 기대해 봅시다. 축구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훌륭한 축구 경기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10분에는 벤 데이비스가 울버햄튼의 역습을 막아내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몸으로 아이 로리의 슈팅을 막아내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믿음직스럽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 14분에는 에밀 송이 빌드업하며 로송에게 공을 빼앗기려 했지만 토트넘 수비가 단단하게 막아냈습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강인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에는 황천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울버햄튼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토트넘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뚫어내며 경기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손흥민이 높은 전력 질주와 슈팅 활기로 토트넘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하며 울버햄튼을 상대로 슈팅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중에는 고로가 울버햄튼 선수에게 힘있는 플레이를 했지만 다행히도 페이드 로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투지와 노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분에는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순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분에는 미나의 슈팅을 막아내는 비카리의 환상적인 수비 능력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토트넘을 대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축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흥미진진한 순간들을 기대해 봅시다. 축구는 언제나 우리를 감동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축구 경기의 두 번째 반은 더욱 뜨겁고 흥미진진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의 공격은 전반과 비교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반 36분에는 토트넘의 비카리오가 오프사이드 상황에서도 공을 막아내는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골문 지키기는 토트넘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42분에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에메로설로 L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 면에서는 미흡할지 모르지만 그의 수비 능력은 무척 뛰어났습니다. 전반이 끝날 때 전반 통계를 훑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63%를 기록하며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은 9번의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에서도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반의 백수 스테이지에서는 포로만이 2번의 슈팅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며 팀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 부근에 포진하며 플레이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이 끝나고 나서는 전반에서 토트넘이 경기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던 1분 만에 울버린 팀이 역습을 시도하며 토트넘의 실점 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벨레가드의 슈팅이 실패로 끝나며 토트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피했습니다. 전반 50분에는 손흥민이 왼쪽 사이드로 침투하면서 울버햄튼 센터백 도슨에게 거친 파울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주심이 파울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을 정도로 엇갈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1분에는 박스 안으로 들어온 쿠냐의 드리블을 토트넘이 태클로 막아냈지만 이 순간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4분에는 울버햄튼이 득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황희찬에게 공이 전달되었지만 득점 실패로 끝나면서 흥미진진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버햄튼은 공격을 이어나갔고 60분에는 벤타크로를 투입하는 토트넘의 결정이 경기에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72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로 호에 베일이 존슨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존슨의 슈팅은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에는 토트넘이 브라이언 질과 로스를 투입하며 전술을 바꿨고 이로써 토트넘은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79분에는 박스 안에서 벤 데이비스가 울버햄팀의 레미나를 침착하게 걷어내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88분에는 역습 과정에서 로스 에스토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지만 키퍼가 훌륭한 선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로 들어온 찹쌀하비의 골로 인해 경기는 1대1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에서 끝내기 위해 힘을 다 쓴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의 후반 종료 직전 레미나의 결정적인 골이 들어가며 토트넘은 패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며 경기의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과거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뉴스는 팀에 매우 잘 어울리며 그의 센스와 기여는 통계로 담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너무 과하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버햄턴은 드리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공이 토트넘의 박스 근처로 갈 때마다 팬들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 3점을 얻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데이비스는 반도 외인의 대지진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선수들 간의 협업은 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젤 코리아와 블리기포로 등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하며 팀의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골을 더 많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오늘 경기에서의 결과가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팬들의 속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될 때 토트넘이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첼시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슨의 의도적인 파울에 대한 카드를 안 주지 않은 심판에 대한 불만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팬들은 심판의 판단에 대해 별로라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요 선수 중 4명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재가 토트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의 패배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의 결과는 그 변화를 더욱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토트넘이 경기에서 앞서지 못한 모습이 팬들에게는 안타까웠습니다. 주전 선수 중 4명의 부재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경기력과 기여는 토트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으며 그들의 결연은 팀의 조직과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기 내내 밀리며 결국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도중에는 도슨의 의도적인 파울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팬들은 심판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자신들의 팀을 사랑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의 패배는 어려운 순간이지만 팬들은 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들의 열정과 사랑은 토트넘에게 큰 힘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은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